20가구 정도가 사는 전북 김제의 시골 마을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이 구경거리 하나 없이 논밭만 가득한 이 마을이 이 외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 마을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이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데요. 이 마늘밭 주변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이 폴리스 라인이 쳐진 상태였고요. 이 300평의 밭은 손장갑을 낀 경찰 부대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밭 전체를 갈아엎어서 이 마늘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 경찰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마늘밭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야말로 마늘밭이 예.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뭔가 비밀이 숨어 있던 거예요. 예, 이 마늘밭은 이제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냥 네. 평범한 마늘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마늘밭을 조성한 경위를 잠깐 설명을 네. 드릴게요. 2010년 5월경에 전주에 살고 있던 이모 씨 부부가 네. 김제에 와서 이 땅을 구입을 했어요. 오.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여기다 집을 짓고 채소 심고 이렇게 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밭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갈도 네. 캐내고 뭐 이러면서 들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내하고 늘 같이 와서요. 네, 평범한데요? 예, 그렇게 이제 조성이 된 마늘밭입니다. 그렇군요. 들깨, 고추, 그리고 마늘. 그야말로 평범한 밭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고 관심이 집중된 건가요? 애당초 그 마늘밭 주인 이 씨하고 굴착기 기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는데요. 네. 마늘밭 주인 이 씨가 밭에 17억 원이 들어간 페인트통을 5개 묻었는데 네. 그중에 2개가 없어졌다. 오. 그 굴착기 기사 당신 혹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도둑을 좀 몰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굴착기 기사가 이제 억울하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밝히겠다면서 사실을.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이제 굴착기 기사 말이 원래 그 매화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네. 페인트통이 2개가 있었는데 그냥 흙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돈다발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마늘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마늘밭 가장자리 그 쓰레기 더미에서 페인트통을 찾아냈고요. 네. 그 안에서 5만 원권이 비닐로 쌓인 채 3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3억 원씩이나요? 물론 그저 재산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번 돈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땅에 묻지 않죠. 그래서 경찰이 수상해보고 수사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마늘밭 사건이 아마 우리 전 나라에 휘자된 사건인데 네. 마늘밭에 돈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돈이 나오니까는 더 마늘밭 300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뒤졌는데 방에서 밭에서 그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것에서 10억 정도를 찾아냈고 10억이요? 그다음에 아파트 금고도 뒤져보니까는 1억 1,500만 원이 있었고 네. 또 아들 렌트카드 10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7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절도범으로 오해받았던 굴착기 기사가 찾아와서 네. 이상하다. 그때는 저 컨테이너 박스가 없었는데 거기에 저게 있다. 새로 생겼다. 예, 그러니까는 경찰이 그러면은 저걸 두자야 싶어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치우고 굴착기 2대를 동원해가지고 파봤더니 한 1m 정도의 5만 원짜리 24박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86억 6천만 원을 찾아낸 거예요.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총 110억 7,800만이라는 돈을 그 마늘밭에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그게 언론에 나오니까는 웬만한 사람은 마늘밭에서 100억이 나왔다. 뭔 돈이냐? 저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그렇네요. 110억 7,8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이거 뭔 네. 돈이에요, 진짜? 이 마늘밭을 처음에 조성한 이 씨 부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의 처남이 있어요. 처남 형제가 인천 쪽에서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이른바 이제 수수료 형태로 벌어들인 네. 이른바 얘기하는 범죄 수익금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익금 이거를 이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수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나중에 또 압수당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하기로 두 형제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살고 있는 누나하고 매형한테 네. 이제 현금을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계속 맡긴 거예요. 네. 그게 누적된 게 110억이 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110억 원이면요. 그야말로 큰 돈이고 평생 살아도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이렇게 정말 큰 돈이 벌어지나요? 벌어집니다. 네. 이 도박 사이트가 이제 많은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그 형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그 동생은 조직 관리하고 인원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단계식인데 쉽게 얘기해서
모집책들이 그 도박하는 사람들 모으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돈을 더 주는 거예요. 10% 5%를 주는 거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익금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할 때 그 땄을 경우에 10% 내지 20%이 수익금을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인터넷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박을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10%, 20%가 상당한 수익인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저 변호사님이나 의원 알다시피 도박이라고 한다면은 도박은 한 사람들이 돈을 잃고 실제적으로는 운영자가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도박꾼들이 그러니까 사이버 도박으로 옮겨가는 대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사이버 도박 쪽으로 사람들이 돌아갔죠. 그걸 벌기 위해서. 그러나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 도박하면 어차피 돈은 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구조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집에 보관하고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집이 불안하면 금고 같은 거 큰 거 사서 거기에 보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썩을 수도 있는데 땅에 보관했어요? 거기에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 씨는 이 돈을 아파트에다 보관을 했어요. 이 김칫돈 그리고 다용도실 등 온갖 장소를 활용을 했는데 결국 돈을 보관할 장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네. 이 돈 부피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이 110억 원을 5만 원권으로 따지면 22만 장이고요. 이 무게가 220kg 그리고 높이가 24m로 10층 아파트 높이에 달합니다. 이걸 한 아파트에 보관을 다 하려고 했으니 이 장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고민 끝에 김제에서 이제 마늘밭을 하나 사게 되는데요. 네. 이 1m 깊이로 밭을 이제 깊게 파가지고 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한 10차례에 걸쳐서 돈을 옮겨 묻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돈 썩는 냄새라는 말 앵커님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모 사이비 종교 교주가 바다다가 현찰 놨는데요. 네. 그 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돈 냄새가요? 예, 돈 냄새 엄청나게 지독하고 오.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아마 현금 5만 원짜리 현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감춰 또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놔두면 나중에 덮쳤을 때 다 압수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있었고 돈 썩는 냄새 이런 것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묻는 걸 선택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땅에 묻는 경우 잘 없죠, 팀장님. 실제적으로 묻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아, 그래요? 원래 범죄 수익금 알다시피 차명 계좌라든지 타인 명의로 해가지고 계좌로 숨겨놓는 게 원칙인데 가끔 보면 그렇게 못하고 아예 그 은행을 상대 안 하고 땅속에 묻는 경우도 좀 드문 경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좀 액수가 상당히 컸던 거예요. 묻어놨던 그 돈들이. 네. 근데 사실 마을 주민들도 물론 이러한 돈을 묻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열심히 밭일해서 성실하게 봤다. 돈 묻었다고 의심 안 했다. 매일 봤던 곳인데 그 많은 돈이 묻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돈을 그렇게 땅에 묻어놨으면 평생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씨 부부가 굴착기 기사한테 경찰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 큰 소리 쳤잖아요. 왜 네. 그런 거예요? 이씨 부부가요, 돈을 이제 그 범죄 일당으로 또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네.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 중에서 그 2억 4천만 원을 해내서 썼습니다. 마늘을 그렇군요. 캐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또 나중에 저기 뭐 처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봐 이제 이 굴착기 기사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아, 그러려고 굴착기 기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신고해봐라 그런 건데 네. 결국에는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거군요. 예, 네, 근데 궁금한 게 어쨌든 첫 번째로 불법 그러면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예, 예. 교통이 났잖아요. 예. 그 처남 형제는 처벌을 받았겠죠. 일단 그 충남지방경찰청에서 2010년 4월에 이제 처남 둘 중에 작은 처남 네. 이 사람은 검거를 해가지고 결국 법정 구속돼서 1년 6월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도박 사이트의 운영 총책이었던 큰 처남이죠. 네. 큰 처남 같은 경우는 오리무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뭐 수배령까지 내렸는데 해외에 나간 전력도 거의 없다고 해요. 네. 근데 경찰이 추정하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미립국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중국으로 간 걸로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에서 국제 전화가 계속 왔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렇게 도박 사이트로 번 돈을 묻어둔 이 씨 부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묻어준 죄밖에 없잖아요. 예, 이 돈의 자체가 이제 네. 범죄의 수익금이죠. 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이 되는데 이것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남편이 이 씨 쪽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누나죠. 그 아내인 쪽은 그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그 대부분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지금은 모두 풀려나서 생활을 하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했던 거,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실이기도 할 텐데 마늘밭에 다 묻혀있던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됐어요? 네, 이 현금들은 국고로 환수가 됐고요. 국고로요. 이 마늘밭 자체도 사실 도박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마늘밭도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네. 다만 뭐 마늘밭은 뭐 국가가 들고 있어봤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제3자에게 매각이 추진이 됐고요. 지난 2014년에 한 50대 남성에게 뭐 1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말 황당하다면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용기로 굴착기 기사가 신고를 해서 예. 이러한 범행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신고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굴착기 기사도 받았어요. 200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 규모가 100억이 넘는데 어떻게 200을 주냐. 네. 길거리에서 돈 잃어버린 걸 주어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까지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한 5억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유실물이고요. 네. 이 경우는 그 범죄 수익금이고 작물입니다. 작물 같은 거는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어떤 유실물 처리법 규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사에서 그 포상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굴착기 기사분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작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굴착기 기사님이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굴착기 기사가 20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신병 위험을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동생은 구속이 돼서 형을 살지만은 형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재를 모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으로 이제 밀그 아니라 밀항할 수도 있는데 경찰 당국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구하게 되면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으로 밀항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그 밀항했던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출소한 후에 동생이 보복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변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상은 적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 깬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인이 하는 식당도 잘 안 되고 본인이 굴착기 일도 잘 안 되고 이래 좀 전전긍긍했는데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전담해서 신병 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 이후에 좀 포상금 그러한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금액을 불문하고 200만 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사건을 거치고 보니까 뭐 100억 이런 금액이 나와버리니까 좀 네.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범죄 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라고 해서요. 그 몰수 대상이 범죄 수익 국고로 환수가 됐으면 그 신고자 또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네. 이걸 이제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 귀속할 때는 500만 원부터 네. 200억 이상이 되면 1억 원까지 포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늘밭 사건이 지금이었다면은 네. 100억에서 200억 사이니까 포상금은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이어질 실종자 찾기도 이번 달에 실종된 분입니다. 특히 부산에 사신다면 유심히 봐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